저는 리엔입니다. 고향은 메콩델타의 작은 농촌이지만 지금은 타이응우엔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3년 전 이곳에 와서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생의 학비와 부모님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HIV를 16명에게 옮겼대. 베트남 GDP의 28%를 책임지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최근 이 거대 기업을 뿌리째 흔들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타이응우엔 삼성 공장. 수만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 한 여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모든 동료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HIV를 16명에게 옮긴 여자. 하룻밤 사이에 퍼진 이 소문은 베트남 최대 투자 기업을 마비시킬 뻔했어요. 만약 이 루머가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됐다면 어땠을까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로 9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을 향한 거짓 소문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퍼진 걸까요? 지금부터 리엔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죠. 세면실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이런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타이응우엔 삼성 공장으로 가는 길은 늘 붐빕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출근하거든요. 셔틀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와요. 어제 야근 힘들었어. 이번 달 실적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주로 조용히 창밖을 보며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품질관리실.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는 고향 메콩델타에서 쌀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요. 동생은 하노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죠. 누나가 삼성에서 일한다고? 동생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리엔, 오늘도 일찍 왔네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요. 업무 준비를 미리 하고 싶거든요. 품질 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하루 일정을 확인하는 거죠. 품질 검사는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수천 개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담당하는 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품질 검사입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제품을 검사해야 해요. 작은 점 하나, 색깔 차이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엔 눈이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동료들이 리엔은 독수리 눈을 가졌다고 농담하기도 하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먹는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하이엔, 여기 앉아요. 혼자 먹지 말고. 하이엔은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게 저와 비슷해서 더 신경 쓰게 되죠. 언니, 감사해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당번이 아닌 날에도 공용 화장실을 닦곤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룸메이트가 물으면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요 라고 답합니다. 사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게 있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동생 학비를 다 내주고 부모님 땅에 작은 집을 짓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삼성에서 받는 월급 800만 동 중에서 300만 동은 가족에게 보내고 200만 동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해요. 가끔은 새 옷을 사고 싶고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싶지만 참아요. 리엔은 정말 성실해. 동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는데 말이죠. 야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특히 중요한 제품 검사가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팀장님이 가끔 말해주시곤 했어요. 리엔, 네가 있어서 우리 팀이 든든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언젠가는 승진해서 가족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임이 되면 월급이 100만 동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동료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같은 팀 동료인 밍이 보낸 거였죠. 리엔, 혹시 보건실 다녀왔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장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런데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평소 밍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왔는데 말이죠. 5분,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오전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품질 검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어요. 혹시 밍이 답장을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동료들이 제 주변을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보는 것 같았어요. 리엔, 잠깐 화장실 가자. 하이엔이 제 팔을 끌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하이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사내 메신저 확인해봤어요? 아니, 왜? 그냥. 한번 보세요. 사내 메신저를 열어보니 여러 단체 채팅방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어요. 품질관리팀 채팅방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봤죠. 리엔, HIV 감염됐다고 하던데 진짜야? 보건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던데. 헉, 진짜라고? 그럼 우리 다 위험한 거 아니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HIV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하이엔에게 물었지만 하이엔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채팅방들도 확인해봤습니다. 제조팀 채팅방, 총무팀 채팅방, 심지어 전사소통 채팅방까지. 어디든 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리엔이 HIV 감염자래. 조심해야겠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이 못 본 척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평소처럼 쟁반을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두려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뭐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평소 같이 먹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밍도, 투안도, 린도 모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려고 하니 밍이 눈빛으로 제지했어요. 오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이면 시끄러운 식당이었는데 제 주변만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제 근처로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들린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그 여자가 감염자래. 리엔 말이야? 정말? 보건실 사람이 그랬다고 하던데. HIV는 전염되는 거잖아.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식기도 따로 써야 할 것 같은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감염자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 아픈 곳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후 업무 시간. 평소 같으면 동료들이 제자리로 와서 업무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필요한 얘기도 메신저로만 하더라고요. 직접 말하지 않고 말이죠. 리엔, 이 서류 확인해줘. 평소 같으면 직접 건네줬을 텐데 그날은 제 책상에 살짝 놓고 가더라고요. 접촉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던 사람이 다음 층에서 내렸어요. 자기 층이 아닌데도 말이죠. 저 사람 리엔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같이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뒤에서 들리는 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룸메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룸메이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리엔, 정말 몰라. 뭘 말이에요?
HIV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기숙사 전체가 난리라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HIV라는 병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전염병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거구나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제 쟁반은 랩으로 쌓여서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해서요. 식당 아주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 험난했습니다. 셔틀버스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피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꽉 찬 버스에서 어깨가 부딪히는 게 당연했는데 그날은 제 주변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저 사람 삼성 다니는 리엔 아냐? 정말? 그럼 같이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장으로 걸어가는 길. 평소 같이 걸어가던 동료들이 먼저 앞서가거나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같이 걷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도 앞 사람이 유난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다급했어요. 팀장님, 저에 대한 소문이 있던데요. 이게 뭔가요? 팀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리엔, 진정해요. 소문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팀장님,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대응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진실은 곧 드러날 거예요. 팀장님의 말이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정리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회사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요. 인사팀에도 가봤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리엔, 무슨 일이야?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HIV에 감염됐다는 얘기가. 김 과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네, 사내 메신저에서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저는 건강해요. 어디 아픈 곳도 없고요. 그럼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또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글쎄, 2주 정도. 2주나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업무 시간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제 이름 뒤에 바이러스녀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캡처해서 보여줬거든요.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바이러스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리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해서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밍이 말했어요. HIV는 전염되는 거잖아요. 혹시 몰라서요. 하지만 저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같이 먹던 물컵도 따로 써야겠어요. 또 다른 동료 투안의 말이었죠. 물컵까지 따로 쓰라고요? 마치 제가 정말 위험한 병균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주변 테이블이 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 앉든 그 주변이 비워지더라고요. 마치 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밥맛이 나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 진짜 감염자래? 보건실에서 확인됐다고 하던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오후에 화장실을 갔더니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화장실 칸에서 나오니 다른 사람들이 급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제가 사용한 변기를 표백제로 닦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안전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불안해해서요. 화장실까지 소독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사용한 후 누군가 표백제를 뿌리더라고요.
제가 쓴 세탁기도 따로 소독했어요. 룸메이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리엔, 미안해. 혹시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피하고 제가 사용한 모든 걸 소독해야 하는 존재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가니 제 전용 테이블이 생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앉지 않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곳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주더라고요. 혹시 몰라서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회사는 침묵했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팀장님도 인사팀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만 했어요.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걱정할까요? 특히 부모님은 HIV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딸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동생 학비는 어떻게 하죠? 만약 제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침묵도 폭력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으니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하노이 국립감염병센터로 향했습니다. 팀장님께 반차를 신청할 때 이유를 물어봤어요. 개인 용무가 있어서요. 더 자세히 말할 수 없었어요.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정말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타이응우엔에서 하노이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립니다. 버스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감염된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성관계 경험도 없었고 수혈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감염됐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하노이 국립감염병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큰 병원이었지만 HIV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HIV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서류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실로 가세요. 서류에는 여러 질문이 있었어요. 성경험, 수혈 경험, 약물 사용 경험 등등. 모두 아니오에 체크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검사를 받으려고 하세요? 직장에서 제가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소문요? 그럼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다는 뜻이네요. 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검사를 받아보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일주일이나 걸려요? 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체열실에서 피를 뽑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도 안 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타이응우엔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화장실에서 저와 마주친 동료가 급히 나가버리더라고요. 리엔이 온다고 누군가 말하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어요. 식당에서는 제 전용 구역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앉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죠.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주는 것도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리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용한 세탁기는 따로 소독했고 화장실도 제가 사용한 후에는 표백제를 뿌렸어요. 룸메이트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리엔, 미안해. 하지만 혹시 몰라서. 그 일주일 동안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피해지는 상황, 혼자 먹는 식사. 모든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오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도 힘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또 반차를 내고 하노이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음성이 나오기를, 제발 이 악몽이 끝나기를. 2시간이 1시간 같기도 하고 하루 같기도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요. 5분인데 5시간 같았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리엔 씨, 상담실로 들어가세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음성입니다. HIV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과거 감염 이력도 없고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지표가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당신은 완전히 건강해요. 선생님, 그럼 이 병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성관계나 혈액을 통해서예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악수하는 것도 안전해요.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고요. 그럼 제가 누군가에게 옮겼다는 소문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런 소문은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더 설명해 주셨어요. HIV는 매우 약한 바이러스예요. 공기 중에서는 몇 분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절대 전염되지 않아요. 포옹이나 키스로도 전염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이 결과지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날 밤 팀장님과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HIV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국립감염병센터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하지만 저를 피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메일을 보내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무죄를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더 이상 바이러스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져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 날 보건실의 장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리엔, 점심시간에 보건실로 와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오전 내내 기다려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시며 보건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아무도 없을 때 얘기해야 할 게 있어서요. 장 선생님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요. 문제의 메시지들이에요. 그중 하나는 사내 메신저 캡처본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있는 건강검진 결과라고 하는데 이상했어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 메시지는 누가 처음 올린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메시지 전송 기록을 보면 쭈원 씨 계정에서 나왔어요. 쭈원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품질팀에서 일하는 동료였거든요. 장 선생님이 다른 종이를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봐요. 보건실 메모지라고 하는데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 보건실 양식은 맞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HIV 양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이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HIV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였나요? 왜 쭈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쭈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쭈언과 평소에 어떤 사이였어요? 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같은 팀이지만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혹시 갈등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한은 없었어요. 장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당신이 검사 결과를 보내준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어떤 조사를 하셨어요?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전송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메모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요. 장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지 전송 기록이 나와 있었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3월 15일 오전 10시 32분에 쭈언 씨 계정에서 전송됐어요. 그리고 5분 후에 가짜 메모지 사진이 올라왔고요.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쭈언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하세요. 식당에서 쭈언을 찾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쭈언,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쭈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쭈언이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공장 뒤편의 조용한 곳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쭈언이 뭔 소리냐는 듯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너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보건실에서 확인했어요. 쭈언 계정에서 보낸 거라고요. 그러자 쭈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요? 쭈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리엔이 항상 칭찬받는 게 싫었어요. 팀장님도 리엔만 좋아하시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조금 곤란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쭈언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장난이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피하고 바이러스 취급했어요. 그게 장난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쭈언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퍼져버렸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한 게 아니죠? 누가 도와줬어요? 쭈언이 더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해요. 누가 함께 했어요? 투안이랑 밍이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민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 이름이 나왔어요. 투안은 제조팀, 밍은 같은 품질팀, 민은 총무팀에서 일했어요.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투안이가 보건실 메모지 양식을 구해줬어요. 민은 포토샵으로 내용을 수정했고 밍이는 여러 채팅방에 퍼뜨렸어요.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이었어요. 왜 하필 HIV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망치려고 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곤란하게 하려고. 조금이라고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쭈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고만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질투와 시기에서 시작된 계획적인 음모였다는 걸. 저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였죠. 지금 당장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요. 팀장님께 가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피해를 봤어요.
그날 오후 쭈언과 다른 가담자들이 팀장님께 자수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죠. 진실을 알고 나니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명예를 회복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삼성 본사 인권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온라인 신고 양식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보건실 가짜 메모, 메신저 캡처본까지 말이죠. 이틀 후 한국 본사에서 윤리경영팀 직원이 파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과장님이라는 분이셨어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잘하시더라고요. 리엔 씨, 많이 힘드셨죠? 박 과장님이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특히 하이엔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리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 잘못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믿어버렸네요. 괜찮아요, 하이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사실 아직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이엔의 진심 어린 사과가 고마웠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쭈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 명이 더 가담해서 소문을 퍼뜨렸던 거였죠. 그들은 모두 저에 대한 질투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박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리엔 씨, 이제 당신의 이름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삼성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저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해준 거였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 전체에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직장 내 허위 루머 유포 금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안내. 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리엔, 이제 다시 함께 밥 먹을까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니까요. 조사가 완료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날 오전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이런 전사 모임은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만 열리는 거였죠.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박 과장님이 옆에 앉아 계셨고요. 삼성 타이응우엔 법인의 총괄 부사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평소보다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우리 회사에 일어난 심각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직원이 동료들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사장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HIV 감염이라는 거짓 소문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조사 결과 쭈언, 투안, 밍, 민, 린 총 5명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해당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 5명은 오늘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부사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또한 베트남 현지 공안에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고라는 것은 베트남에서 매우 심각한 처벌이었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해고당하면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져요. 이번 사건으로 한 직원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회사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사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리엔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백 명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사장님이 저에게 사과하는 거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앞으로 루머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이 다시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말의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직장 내 인권 보호 시스템이었어요. 루머나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이 생겼죠.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었어요. 매월 인권 교육과 루머 예방 교육을 받게 됐어요. 첫 번째 교육에서는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다뤘어요. 어떻게 전염되는지, 일상생활에서는 안전한지 등등.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HIV는 성관계나 혈액을 통해서만 전염됩니다. 교육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무지가 더 문제예요. 교육 시간에 제 사례도 다뤘어요. 물론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현지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어요. VN 익스프레스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이 보여준 진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의 윤리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소개됐어요. 외국 기업이 현지 직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죠. 삼성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기사에서 평가했어요. 이는 다른 기업들도 본받아야 할 사례라고 했죠. 한국 본사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이 사례가 포함됐다고 박 과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삼성 직원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된 거죠. 리엔 씨의 사례가 삼성 전 세계 법인의 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교훈은 모든 직원이 배워야 해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의 삼성법인에서도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였죠. 저는 그저 피해자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박 과장님께 말했습니다. 리엔 씨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침묵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참고 넘어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쭈언과 그 동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나 추측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퍼뜨리지 않는 문화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 회사가 더 좋은 곳이 된 것 같아요. 하이엔이 말했어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작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대신 직접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신입사원 교육에도 이 사건이 포함됐어요. 회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죠. 제 이야기가 교육자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신입사원 교육 시간에 강사가 말했어요.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벌써 반년 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에게 일어났죠. 그날 오전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리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났는데 축하해요. 품질관리 선임으로 승진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승진이 늦어질까봐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준 거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승진은 단순히 직급이 올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저에 대한 회사의 신뢰, 동료들의 인정,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되찾는 일이었거든요. 당신이 받아 마땅한 자리예요. 팀장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오히려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잖아요. 새로운 직책과 함께 더 큰 책임도 맡게 됐습니다.
품질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도 하게 됐죠. 월급도 150만 동이나 올랐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첫 멘토링 시간에 신입사원 8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관리 선임 리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멘토가 될 거예요. 선배님, 저희 리엔 선배님 이야기 들었어요. 한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품질 관리요. 성과예요. 협업이요.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이라 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루머나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퍼뜨리지 말아야 해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신입사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피할 때였어요. 마치 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몇 주 후 삼성 글로벌 윤리교육 콘텐츠에 제 사례가 실명으로 수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제 경험이 전 세계 삼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리엔 씨,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해요. 베트남 대표로 한국에 가서 발표하는 거예요. 한국 본사에 가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뻔했는데 이제는 한국 본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각국 법인의 인사 담당자들과 만났습니다. 제 사례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죠.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리엔 씨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국 본사 윤리경영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 어느 법인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또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매체였어요. 베트남의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튀엄포에서 기자가 왔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말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HIV는 제게 옮지 않았습니다. 대신 혐오가 옮았죠. 말은 바이러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더 깊게 감염돼요. 하지만 치료약도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과 용기가 바로 그 치료약이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계속 일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베트남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용기에 감사하다는 사람들까지.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까?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이 받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까? 동생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보낸 학비 덕분에 무사히 경영학 학위를 받았죠.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동생이 졸업식장에서 말했어요. 부모님께도 작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승진 후 늘어난 월급으로 조금씩 모은 돈으로요. 리에나,
네가 이런 큰 일을 해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수사원상을 받았고 내년에는 과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리엔 언니 진짜 멋있어요. 후배들이 말합니다. 저희도 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제 사례가 참고되고 있다고 해요. 개인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였을까? 그 끔찍했던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감염된 건 말이었지만 진짜 치료한 것도 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